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히히히. 오늘도 달립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평론계 터미네이터 배종호 세한대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종호입니다. 이어서 평론계의 기다리 아저씨 미스터송 송국권 영남일보 본부장입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레고랜드발 금융 위기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김진태 강원지사가 어제 귀국하면서 기자들 앞에서 조금 미안하다 이러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네 글자로 여러분 마음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해서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민생회의 80분 동안 생중계됐는데 자, 경제회의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저도 뭐 대통령 주재 회의를 많이 오프닝은 많이 취재를 해봤어요. 처음 오프닝이라는 청와대 게 출입 기자 하실 때, 예, 그 오프닝이라는 게 처음에 대통령 모두 발언까지 하고 그 다음부터는 비공개로 들어가죠. 그런데 이 전체 회의 80분짜리 회의를 국민들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지켜보는 거는 뭐 제 기억으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처음부터 각본 없는 회의다 이렇게 여러 차례 강조를 했는데 그것 때문인지 상당히 많은 뒷말이 있어요. 네. 차라리 어느 정도 큰 테두리에 각본은 있었던 게 낫지 않나 싶을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뭐 환율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빠졌다 뭐 이 이야기인데 근데 저는 그런 그 지적도 뭐 일리는 있지만 어제는 11차 회의입니다. 11차 민생 대책 회의이기 때문에 뭐 여태까지 10번 해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 절차를 밟고 형식이었다고 하면은 이것은 일종의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대책,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는 아니죠. 네. 발표하는 자리면은 모든 문제를 지금 심각한 문제를 총망라할 수가 있는데 이 11번째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그 부분은 조금 이해도 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요. 예. 제가 어제 이 시간 어제 오후 2시부터 한 거입니까? 네, 2시부터 했죠. 제가 어제 허리케인 라디오 진행하면서 저 앞에 벽에 있는 모니터 이렇게 슬쩍슬쩍 보는데 하더라고요. 네. 예. 근데 이 자막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뭐 이런 걸로 봐서는 각 방송사에 이미 큐시트 같은 게 다 간 것 같지 않았을까? 어제 결정된 것은 5개 분야. 5개 분야는 미리 다 짜여져 있었죠. 아마 네. 5개 분야가 순서대로 자막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배 교수님은 어떻게 봤어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상경제 민생위 회의에 맞지 않는 그런 회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취지는 좋았는데 세 가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첫째, 비상함이 없었다. 네. 비상한 인식도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경제가 빠졌다. 경제정책 홍보회의 좀 성격이 강했고요. 대통령이 좀 보고하는 그런 모양새의 회의였고 지금 경제 전문가들도 제2의 IMF가 우려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동성의 위기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구체적인 전략이나 대책이 안 보였고요. 세 번째로는 민생 처방이나 정책이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또 주가 폭락하면서 굉장히 서민들 살기가 힘들잖아요. 그리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힘든데 여기에 대한 좀 처방이 없었어요. 네. 이제 잠깐 MB의 얘기를 들으면 145차례 비상경제대책위 회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고록에 강조한 것이 회의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이다. 그래서 신속하게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세 가지 없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하나가 더 빠졌다. 회의를 한다면은 어떤 뭐 누가 발제를 하면 거기에 찬반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 게 좀 토론이 빠지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자, 두 분의 일단 평가를 들어봤는데 어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육성을 잠깐 좀 현장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조만간에 부처 명칭도 국방과 산업이 결합된 국방부에서 국방산업부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전과 함께 방위산업도 최근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방산 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가 증가한 130억 불을 달성했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규제 완화해 주신 거와 맞춰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에 대해서는 투기 지역이라 하더라도 LTV를 50%까지 허용을 하고 또 15억이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을 허용을 하겠습니다. 네, 뭐 시종일관 보면은 화기애애했다. 웃음소리도 간혹 들렸고 성과를 각 부처 장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동산 또 완화 대책도 나오고 하여튼 전반적으로는 좀 밝은 회의였던 것 같아요. 이 밖에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죠, 성무부장님? 일단 뭐 12개 부처 장관이 이야기를 했고 경제수석이 사회를 봤기 때문에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쭉 이야기는 다 나왔어요. 물론 뭐 지금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들 뭐 한줄 문제나 민생 관련해서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12개 부처에서 본인들의 현안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백화점식으로 다 제시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거는 조금 전에 들었었지만은 산업 그리고 원전 방위산업이거든요. 이 산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그 12개 부처 장관 중에서 경제 민생과 관련 없는 국방부 장관이나 문화체육부 장관도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가 일단 그 산업과 연결시켜서 어쨌든 그 파일을 크게 키우자 산업 분야에 그것을 강조한 것이고 또 원전과 방위 산업을 특별히 또 강조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원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떤 국제 이 기로에 맞추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를 했다고 봅니다. 네, 하여튼 뭐 장관들 입장에서 보면 빅피처라 그러죠. 큰 그림 이런 청사진은 많이 좀 내놓은 것 같은데, 근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우리 지금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나 고금리 해결 방안, 또 전기차 미국의 수출 문제 이런 것들은 논의가 안 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유동성 위기 문제, 그리고 또 고금리 문제, 그리고 IRA 문제 이게 가장 시급한 경제 현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언급이 없었어요. 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 경색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뭐 지자체들이 금리가 뭐 두세 배로 폭등하니까 대출금을 다 상환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소동 벌어지고 있고 지금 중소기업들 포함해가지고 기업들 자금 마련해가지고 그렇죠. 완전 대비상이거든요. 네, 자금 그러면은 마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채권이 안 돈줄이 이제 팔려가지고 완전히 막혔기 때문에요.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처방을 내려야만이 국민들이 안심하지 그러니까요.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도 안 했는데 그러면 왜 언급을 안 했을까? 일단 현 정부의 불리한 이슈니까 아예 빼버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지우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고금리 시대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어렵고 특히 이제 대출도 좀 안 되는데 주택담보대출 뭐 15억 상한 폐지 외에는 고금리 시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제시가 안 됐고요. 지금 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IRA 있잖아요. 네. 이것 관련해서도 전혀 언급이 안 됐거든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제 비상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과 협치 없이는 입법도 안 되고 예산도 통과가 안 되고 알겠습니다. 새로운 정책도 안 예. 됩니다. 지금 뭐 청취자분들께서도 저 두 분 얘기 듣다가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자기들끼리만 자화자찬했다. 비상 상황인데 태평성대인 줄 알았시오. 웃음이 나옵니까? 뭐 이런 문자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자, 얘기 나온 김에 이것도 짚어볼게요. 김진태 강원지사가 어제 베트남에서 이제 귀국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현장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왕이면 금년 내로 그게 다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여론들이 많다는 거를 듣고 오늘 이제 힘들게 그렇다면은 12월 15일까지 다 변제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겁니다. 어찌 됐건 전혀 이제 본의가 아닌데도 좀 사태가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좀 미안하게 됐고요. 뭐 좀 미안하게 됐고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김 지사 입장인데, 자, 송범회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조금 미안하게 됐다는 그 질문 내용이 정부가 50조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게 됐다. 김 지사 덕분에 때문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그렇게 조금 미안하게 됐다. 뭐 별것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이 문제를 보고 지금 김진태 지사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죠. 그리고 국회의원을 했는데 국회의원도 주로 법사위에서 많이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물론 뭐 정무위원회 같은 데도 잠깐 있었지만은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할 텐데. 예. 그리고 또 정무위원회도 또 금융 관련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본인이 그
고민을 많이 했으면은 이 심각한 문제점을 알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안 하겠죠. 네. 그런데 이 지사 선거 할 때 보면은 전부 다 어떤 뭐 그 지역에 맞는 전문성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뭐 공천이 돼서 가고 하니까 예. 뭐 이런 일도 벌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김진태 지사는 사태 심각성을 좀 느끼고 좀 본격적으로 뭐 대책을 좀 내놔야 되는. 저는 몰랐는데 오늘 어떤 기사를 읽다가 2016년도 총선 때 김진태 당시 후보가 이 레고랜드를 강원도에 유치를 해서 레고랜드 그러니까 관광의 축으로 만들겠다 강원도 네. 이런 공약까지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본인도 그런 공약을 했는데 그 최문순 지사 시절에 예. 그걸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죠. 예. 그러니까 추진을 했기 때문에 뭐 강원도뿐이 아니고 지금 그 도지사가 바뀐 곳에서는 전임지사, 시도지사와 또 차별화하는 이런 그 문제점이 있는데 이 그거에 한 기로라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되죠. 배 교수님, 자 네. 조금 미안하다. 이거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무책임하고 뻔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뭐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표정도 그러고 메시지도 그러고 전혀 미안하게 느껴지지 않고 이게 지금 조금 미안하다라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당초 이제 2,050억의 채무인데 이걸 제대로 대화를 통해서 연장할 수도 있었는데 뭐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버리니까 지금 나라가 50조 플러스 알파를 해도 네. 이 유동성 위기가 극복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이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공약으로 이 레고랜드를 동북아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최문순 전 지사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얘기에 따르면 골로 보내려다가 지금 자기가 골로 간 건데 정식으로 제가 볼 때는 골이라는 얘기는 분명히 코트를 따신 거죠. 네, 저 코테이션 딴 겁니다. 박지원 전 원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좀 진중하게 이 문제를 좀 생각하고 알겠어요. 도민 국민들에게 사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시 그러면 비상 경제 민생의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여야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여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미스터 송? 일단 여당에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보다는 형식을 좀 보자. 형식을 보면은 뭐 양금희 수석 대변인이 그런 이야기도 했지만 이 국민적인 공감도를 좀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공개 회의를 한 것이다. 그리고 연출도 없이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보고를 드리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 것, 이 형식에 대해서 좀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내용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나오죠. 당연히 네. 유성민 그 전 의원인데 이 경제 전문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이고 유승민 전 의원은 아주 혹평을 또 했어요. 뭐라 그랬어요? 일단 애를 쓰는 모습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런데 경제 위기를 위한 그 극복하기 위한 의지도 안 보이고 전략도 보이지 않았다. 꼭 그리고 또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어떤 개혁 문제, 노동 개혁, 연금 개혁 이런 문제인데 그런 문제, 민감한 문제는 아예 건들지도 않았다. 이렇게 네. 또 꼬집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정책 발표회가 아니고 토론회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빠지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점에서 송무부장은 양해가 된다. 예. 저는 그 어떤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게 지금 어제 국민들이 보면은 저도 그렇지만 각 12개 부처의 현안이 뭐구나 이것은 뭐 알 수가 있었죠. 네, 알겠어요. 민주당의 입장은 아주 혹평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국민 우롱한 정치 쇼다. 그리고 무능 무책임 무대책의 산무정부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10차례 그리고 또 11차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니까 경제 민생이 지금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야당 탄압 정치 탄압 그만하고 경제 라인을 전면 교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비상도 경제도 민생도 없는 그런 회의였고 네. 정치 보복하는데 국가 역량 더 이상 소모하지 말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비상 경제 회의를 생중계할 만큼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걸 여야 모두가 잘 알 텐데요. 국회에서는 또 여야가 여전히 정쟁에 몰두하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청담동 술자리 의혹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지금 5째 설전 중인데 오늘
한동훈 장관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성범부장님. 오늘 여러 마디 했습니다. 여러 마디 했습니까? 지금 한마디가 아니고. 네, 다섯째 거칠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어떤 그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김의겸 대변인이 여러 차례 이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일종의 가짜 뉴스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놓고 오늘도 이 김의겸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는 이래도 되는 분위기였나, 이렇게 가짜 뉴스를 해도 되는 분위기였나, 그리고 이성을 찾아라는 이야기도 했고, 저질 가짜 뉴스를 뿌리고 다닌 김의겸 대변인은 대변인인데 언론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민주당이 이 저질 가짜 뉴스에 올인을 하고 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안에서 김의겸 대변인을 두둔하는 쪽이 있거든요. 가령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밤늦게까지 뭐 술자리를 갖는다는 제보가 많다. 그 한동훈은 너무 오만하고 무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 두둔하는 우상호 의원까지 겨냥을 해서 과거에 우상호 의원이 그 5.18 전야에 광주에서 뭐 술자리를 가진 그런 게 있는데 그것까지 덜쳐내면서 이번에는 전에와는 좀 다르게 아주 강한 톤으로 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튜브 언론에서 보도했던 건 사실 무근이다라는 거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격한 반응을 쏟아냈어요, 오늘. 예, 오늘 도어 스태핑에서 처음에 기자가 질문을 했을 때는 답변을 좀 안 하듯이 하다가 그냥 이어갔습니다, 답변을. 그러니까는 본 작심을 한 답변 같은데 가짜 뉴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 뉴스를 가지고 선동을 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뭐 솔직히 입에 담기도 그렇다. 대통령 입에서 그런 부분을 언급하는 자체가 국격에 관계된 문제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지금 민주당은 계속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했을 가능성.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다면은 이것은 엄청나게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제 국정농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거 아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가장 두 가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아요. 진짜나 가짜나, 그리고 조작이냐 아니냐. 근데 일단 조작은 아니거든요. 그 첼리스트가 말을 했고, 그거를 이제 남자친구가 녹취를 한 것을 그대로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럼 두 번째로 진짜냐 가짜냐, 이 부분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이 이거를 폭로할 수 있느냐? 폭로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폭로를 하기 위해서는 좀 철저한 검증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부족했다라는 부분도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렇게 폭로할 때 이게 면책특권의 범위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건 면책특권의 범위에 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게 나중에 진짜로 드러나면은 이건 제2의 국정농단 네. 사태에 해당되는 것이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이걸 뭐 계속해서 법적으로 뭐 싸우겠다라는 것도 제가 볼 땐 좀 웃기는 부분이, 책임을 묻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이제 지난번에 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감 현장에서 이재명 지금 현 대표를 향해서 뭐 조폭하고 연결돼 가지고 수십억 돈을 뭐 줬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면서 국감장에 돈다발을 보였는데 그게 엉뚱한 사진 같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줬다는 장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또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 맞는 거죠. 저 밖에서 좀 길다 이렇게 사인이 들어오는데, 그리고 그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이제 현 남자친구는 아니고 전 남자친구. 네, 요거는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문제의 핵심 김진태 강원지사가 조금 미안,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청취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글자로 받아봤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네 글자입니다. 지사 맞아. 근데 네 글자 민심이 대부분 다 거친 것만 들어와서 온건한 그 찾기 어렵다고 좀 또 써놨네요. 첫 번째, 지사 맞아. 나 몰라라. 매우 쳐라. 이상하네요. 옛날 포도청 생각이 납니다. 매우 쳐라. 깜깜하다. 자격 미달. 뚜껑 열림. 대역 죄인. 진퇴양난이 아니고 진퇴양난. 김진태. 사퇴해라. 네. 자, 지난 8월 말부터 9월 초까지 지금 대통령실 인사
대거 물갈이 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또 정가에 좀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간이 나왔죠. 대통령실 행정관, 뭐 행정보조요, 뭐 비서관까지 해서 뭐한 50명 정도 물갈이 됐다고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긴 계속 그랬었죠. 그랬죠. 예.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어요. 그 취재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일단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 시점이 여름휴가,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무렵에 지지율이 한 24%까지 떨어지니까 갤럽 기준으로. 그래서 책임론이 제기가 됐고 이 여의도 정치판에서는 김대기 실장, 비서실장 책임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장제원 의원 책임론이 같이 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에 일종의 카톡방 사건이라는 게 생기는데 어쩌다 공무원, 공무원,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다가 용산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전에 이것이 여의도 정치권으로 흘러갔다. 그래서 감찰을 시작을 했고 대통령이 알게 돼서 감찰을 시작을 했고 대대적으로 그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는 사람을 전체 대통령실 직원이 420명인데 네. 53명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 보도에 의하면 53명 중에 무려 42명이 장제원 의원이 네. 추천한 사람들이다. 그래요. 이 보도가 나왔죠. 오늘 보도의 이제 핵심이 그건데 네. 배 교수님, 네. 이 대거 물갈이 배경으로 지금 송 본부장도 얘기했지만 장제원 의원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당시에 대통령실의 정보가 장제원 의원 쪽으로 유출됐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로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그 단톡방에 장제원 의원 측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네. 그 루트를 통해서 유출이 됐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인사개입 지금 말씀하신 대로 53명이 물갈이가 됐는데 그 가운데 42명이 장제원 의원이 추천한 것이다라는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해명은 제가 지금 할까요? 아니면 하세요. 장제원 의원 뭐라고 그래요? 한마디로 소설 같은 기사다라고 일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조선일보 하면은 여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과연 근거 없는 기사일까 좀 의문이 되고요. 본인은 자료 공유한 적 본 적도 없다. 그러면서 내 핸드폰 그리고 보좌관 핸드폰 플러스 의원실 컴퓨터까지 다 제공할 네. 테니까 조사해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사 추천과 관련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안 했고 예. 당이라든지 캠프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받아가지고 인사 담당자에게 줘가지고 인사 담당자가 준 것을 가지고 자신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얼마든지 개입할 소진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송 본부장께서 끝으로 자 장제원 의원 이렇게 반대 사실 무근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조선일보 이것은 보도 딱 관련해서. 선을 긋기가 어려운 것이 그때 장제원 의원이 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이나 여러 군데서 이게 인사 추천이 오는 것을 교통정리를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때 권성동 의원이 한 이야기도 있죠. 본인이 지인의 아들을 7급으로 넣어달라고 외압을 했는데 네. 9급으로 넣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통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장제원 의원 본인과 가까운 참모들을 몇 사람 집어넣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다른 사람 여러 명 중에서 10명 중에서 한 2명 골랐는데 그 2명 중에서 한 명은 본인이 추천, 한 명은 다른 사람이 추천이면은 다른 사람 추천도 그 꼬리표를 달 건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딱 부르적에 이야기하는 그때 거죠. 그 CM송 그 풍자했던 것도 있었죠. 공무원 합격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한 청취자께서 권땡땡. 송국권님 오늘은 좀 신선하시네요. 예. 그 전에는 전혀 신선하지 않았던 그건 잘 모르겠고요. 청취자 의견이. 자, 레고랜드발 금융위기 심각한 가운데 김진태 강원지사가 조금 미안하게 됐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 네 글자입니다. 내 돈이면 어떡할 거냐. 예. 자살골 슛. 예. 그리고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도 대부분의 문자에 욕설이 많아갖고 여기까지밖에는 더 이상 소개를 못 해드리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분도 한 줄 평. 김진태 강원지사 입장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네 글자로 두 분도 해주기 바랍니다. 먼저 배정원 교수부터 해주세요. 3, 2, 1. 석고 대죄. 이것을 한준평이라고 하고 있니? 키야, 이 어째네 듣고 있어야 되니? 석고대제 아까 나왔대잖아요. 아, 그래요? 자, 이어서 미스터송 해주세요. 3, 2, 1. 평지풍파. 얘 꼭 그랬어야 되냐? 숙이 후련했냐? 평해야 됩니다. 자, 금요일 정치 파발마 지금까지 배정호 교수 송국권 본부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